이슈인투데이입니다. 자, 대중교통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또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간선 급행버스 체계 BRT 사업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해운대 원동나들목에서 올림픽 교차로까지 구간에서 버스 전용 차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사실 도입 이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도 필요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버스 전용 차로제 설명회가 열렸는데요. 당시 설명회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래 수 있지만 지금 하게 되면은 이쪽에 안 돼도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어요. 점이 불편을 끼쳐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부산시가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도시로서 탈바꿈하기 위해서 이러한 BRT 사업은 불가피함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BRT 사업을 해서 대중교통은 좀 순환하게 하고 네. 또 다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좋아진다면 이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사람 몸으로 치면은 동맥은 잘 흐르게 하는데 이 말초형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환하고 한 여세대에 달하는 사람들이 단 한 곳 이곳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 올해 말부터 시작해서 향후 5년 요 사이에 전부 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로 주차장이 됩니다. 다른 대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업이 백지화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그거는 얼마든지 지금 데이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겪는 불편함보다는 훨씬 적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으로 보셨는데요. 주민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상당히 거셌습니다. 부산시가 생각하는 것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분명히 차이는 있어 보입니다. 당시 설명회에 참석했던 시민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저 설명회 현장에 두 분 다 계셨죠? 네네. 예,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나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어떤 현황을 전혀 감안하지를 못하고 있었다. 네. 특히 그곳은 전국에서 아마 유일무이하게 학교가 한 동에 학교가 그렇게 밀집된 곳은 없어요. 한 7여 개의 학교가 한 곳에 네. 밀집되어 있는데 그 학생들의 통학 시간에 거진 승합차를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특히 그리고 또 여학생들도 많고 예.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이런 어떤 문제점이 다 막아버리면은 아침에 등하교 시간 또 밤늦게 또 이제 여고생, 남고생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그때 교통 영향 평가에서부터 좀 치밀하게 예. 섬세하게 좀 조사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주민들의 어떤 생각이었고 주민들이 거기에 전부 다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해서요. 네네. 작년에 이미 주민들의 요구가 그렇다면은 시에서도 이걸 시행을 할 수가 없다. 네. 해서 주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 해서 이제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 사업 자체를 취소하기로 했어요. BRT 사업을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래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냥 이제 이곳은 아닌갑다, 이제 시행하지 않는갑다 이래 했는데 최근에 와서 다시 BRT 사업이 다시 시행된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듣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구의원 지역 의원님께 예. 이제 요청을 해서 주민 설명회를 갖게 해달라. 이런 어떤 사유가 왜 또다시 이제 번복이 됐는지 네네. 좀 알고 싶다라고 해서 아마 설명회가 그렇게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네네. 그렇게 열렸고 네네. 이 설명회가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미 BRT 버스 전용차로 구간은 1단계를 개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 설명회는 2단계 구간을 네네. 개통 위한 자리였죠. 네네. 예. 이번 설명회 현장에서
이제 부산시의 입장은 어떻게 제시가 됐습니까? 제가 부산시 입장에서는 일단 이렇게 좋은 말씀하시고 하면서 하는데 이거는 9월달 올 9월인가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거 완공하겠다는 이렇게 입장으로서 좀 강경적으로 보였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회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좀 강경적으로 보였고 거기에서 이제 시민들 입장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시민들 무조건 반대는 아니다. 네네. 찬성하는 부분도 있지만 무조건 지금 현 시점에서 갑자기 지금 1차적으로 BRT를 했지만은 그 부분에서 막히고 이런 문제점이 많은 부분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제 일단은 우리 같은 경우는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시민 입장에서는 해달라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이제 좀 생각보다는 일단 하겠다는 쪽 입장이 많았고 이제 시민들은 하되 대책을 마련 후에 해달라는 입장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1단계 구간 시행에 따른 뭐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점에 대해서 좀 보완의 작업을 거치고 나서 또 2단계 사업이 시행돼야 한다. 그런 입장이시고요. 뭐 아까 영상에서도 봤지만 상당히 좀 그 시의 생각과 이제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이 현장에서 하태경 의원이 민간 이제 협의체를 구성을 하자라는 제안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이 이제 제안을 하셨고요. 예. 거기서 이제 그 안에서 뭐 대표자라면 대표자 이제 네 분인가 이렇게 이제 임의로 이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목요일 날 이제 하태경 의원 사무실에서 1차적인 모임을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공식적으로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창구 아마 역할이 될 테고요. 창구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2단계 공사가 진행되는 구간이 올림픽 교차로에서 중동 지하차도까지죠. 네네. 글쎄요, 뭐 제가 뭐 부산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부산시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도 있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BRT 사업이 추진되고 중앙 보수 전용 차로제가 도입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역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들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서도 가장 좀 어렵고 난감한 어떤 부분이었어요. 이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들한테 일반 어떤 시민들한테 이런 것을 저희들도 그걸 처음에 생각을 하지 않았을 때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막상 그것이 우리들한테 바로 다가온 현 시점에서야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니 문제점이 많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 간에 갈등이 생겨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러나 이 사업의 대중교통의 활성화라는 어떤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만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강행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왜 고통이냐라는 어떤 그 차원을 저희들이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그 중에서 저 올림픽 그 교차로에서부터 저 중동 그 지하차도까지 하면은 그 사이에 있는 부분이 완전히 막 거진 10차선 하다가 중간에 6차선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의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저 버스 BRT가 되면은 이미 차선 2차선 왕복 차선 2차선은 버스가 이제 가져가는 것이고 나머지 2차선, 4차선을 가지고 운영을 하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다. 지금 현재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만은 앞으로 다가올 이제 미래 한 향후 5년, 6년 이런 것을 내다봤을 때 이거는 주차장 이외에 다른 구실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요, 그 운천에서 들어오는 바로 길목 첫 번째부터 동백 두산 위분가부터 시작해서 더 H 그다음에 또 그 이제 우동 제3 그 지역 이제 뭐 거진 3,200여 세대 뭐 그런 등등 해가지고 우동 지역만 해서 거진
4,780여 세대. 4,780세대. 우동 지역만. 예, 그 예. 왼쪽 편 쪽으로. 예, 예. 그래 중동 지역을 해서 요번에 또 이제 뭡니까 분양을 했던 롯데캐슬이라든지 등등에 이제 다 합하면은 거기에만 하더라도 3,100 거진 70여 세대. 예. 그래서 도합을 해보면은 거진 8,000여 세대 됩니다. 거기에 이제 스펀지가 곧 개발된다라는 어떤 얘기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가서 거기에 군소, 작은 뭐 어떤 오피스텔, 예. 우후죽순처럼 지금 이제 분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합하면은 거진 10,000여 세대다. 10,000여 세대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작은 도시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렇게 봐지는데 예. 그 10,000여 세대가 단 한 곳, 6차선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대책이 대한도로, 그 다음 뭐 8차선을 만드는 어떤 그런 어떤 계획이 아닌다면은 이것은 불가하죠. 특히 이 버스 전용 차로제 저쪽에서 이제 시내에서 들어온단 말입니다. 예, 예. 들어오다 보면은 거진 해운대 지역에 들어서는 이미 종착지가 다가왔어요. 예. 그래서 그 사이에 차들이, 버스들이 상당히 많이 분산되어 버리고 이 안에서는 차의 운행 숫자도, 차량 숫자도 그리 많지 않아야다. 그렇다면 그 빈 공간을 그대로 놔두고 승용차는 계속 주차장화 돼야 될 것이냐. 이런 앞으로 내다보는 예측 가능한 그런 어떤 설계도 예.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상당히 좀 미흡하지 않느냐라고 이런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BRT 사업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 현장에 사시는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자, 뭐 마지막으로 부산시의 뭐 대중교통 정책에 관해서 좀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시행을 하는 것도 예. 조금은 눈에 드러나 보이는 것이 너무 실적 위주가 아니냐, 예, 예. 전시 행정이 아니냐 드러나 보이기 위한. 그리고 이걸 준비를 할 때 보다 세심하게 지역에 대해서 관찰을, 지역 주민의 고통이 어떠한 것이 수반될 것이다 하는 걸 예. 아주 세세하게 관찰을 해야 된다. 이제는 승용차도 대중교통이라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갖고 접근을 해야지 이거일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이제 고착화되는 어떤 그런 마인드 가지고는 이게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보다 다양한 어떤 그 입장의 얘기를 듣고 네. 그걸 정책에 반영시키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더 부분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이 도로 확장이라든지 네네. 이면도로 활용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먼저 신경을 써서 해놓고 난 다음에 이런 어떤 사업이 진행하면은 주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으나 그런 부분의 보관은 전혀 없이 이것만 가지고 한다면은 주민들로서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런 어떤 부분에 좀 사전 준비를 좀 철저히 해달라.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제 생각 이제 말씀드리겠다면 네네. 이제 지금 요 해운대 구간도 있지만은 보통 이렇게 BRT를 한다면은 지하철에 다른 대중교통 수단도 있는데 그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에서는 BRT 구간은 좀 이제 안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구간으로 했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철도길 지금 도로 지금 정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부분에서는 지금 거기에 이제 그 다른 부분을 이용한 우회도로를 이용한다든지 그럼 다른 대책 같은 경우 좀 더 성실하게 준비한 다음에 이렇게 해운대라든지 어디라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이 구간뿐만 아니라 이제 부산 전역에서도 시행이 될 테니까 워낙 큰 건이라서 참 건드리기도 애매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뭐 협의체가 구성돼서 시와 주민들 간에 좀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불편들이 좀 하나하나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